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교수입니다. 네, 오늘 7월 18일이고요. 오늘 HLB에 대한 흐름을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LB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먼저 최근에 날씨가 비가 너무 많이 오죠. 서울 포함해서 지금 여러 지역에서 침수된 곳이 조금 많은데 여러분들 뭐 주식도 주식이지만 무엇보다 꼭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HLB 관련해서 제가 오늘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이제는 조금 뭐 답답하기도 하고 뭐 지겨울 수도 있으세요. 뭐 기다리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찌라시가 너무 많이 돌고 그 현재 최근에 그 뭐죠? 청년의사인지 뭔지 해가지고 뭐 피어스 파마의 기사를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혼동되는 단어를 썼죠. 뭐 이르면 뭐 그런 단어를 쓰면서 최근에 좀 주가에 영향을 뭐 적지 않게 좀 끼치긴 했습니다. 뭐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근데 이 와중에 또 우리 진양곤 회장님께서는 또 뭘 했죠? 진양곤 회장님께서는 뭐 콤부차 그리고 뭐 햄버거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또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은 사실상 클래스 1 그리고 클래스 2 이거를 떠나서 최근에 우리가 7월 2일 날 FDA 미팅이 있었죠. 그러니까 FDA 미팅만 두고 봤을 때 FDA에서는 이제 제재출을 조금 강력하게 권고를 했어요. 제재출을 해라. 우리는 준비됐다. 이런 워딩까지 쓰면서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조금 바로 좀 제재출해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하죠. 뭐 물론 현재 그 라벨링 관련해가지고 뭐 향후 리보세라님의 이제 경쟁력을 위해서 OS를 23.8개월짜리로 새롭게 제출을 하면은 이제 경쟁력이 있어서 좀 좋다고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HLB 쪽에서도 다시 한번 재승인을 위해서 이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잖아요. 자, 오케이. 시간이 걸리는 거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이게 참 주주 입장에서는요. 조금 답답한 면이 뭐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솔직하게. 뭐 길게는 지금까지 5년 이상, 뭐 짧게는 1년에서 2년, 아니면은 이번에 뭐 진입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깟 뭐 한 두 달, 최근 뭐 이제 한두 달이 좀 대수겠냐 싶겠지만은, 지금까지 사실상 주주들을 뭐 어떻게 보면은 오래 기다리게 했잖아요. 개고생 시켰잖아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 번쯤은 주주들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솔직 담백하게 뭐 찌라시나 루머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요. 팩트로만 조금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팩트로만.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전달 드릴게 요새 그 인터넷이라는 곳에서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은 지식을 얻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어디 뭐 유튜브나 뭐 네이버나 뭐 기사나 지식을 얻기 너무 좋잖아요. 블로그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그만큼 정보의 홍수가 너무 하죠. 너무 많죠. 그래서 오히려 더 생각이 조금 많아지고 그리고 또 뭐예요? 부정적인 면도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개 중에는 정말 팩트로만 전달을 하면서 HLB를 포함해서 시장의 흐름을 얘기해주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뭐 기사든 뭐 청년의사, 청년신문 그거를 포함해서 기사든 뭐 유튜버든 사실상 온갖 자극적인 멘트들로 뭐 허위 자료나 그리고 뭐 조회수 그리고 구독자 이런 걸 조금 늘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인터넷 기사도 이제는 조금 걸러서 들어야 되듯이 유튜브도 어느 정도는 당연히 좀 걸러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뭐 저처럼 한 사람이라도 조금 더 팩트에 기반한 좀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는 사람들이 좀 많아져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혼동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잡아 드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뭐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뭐 날씨도 지금 비 와서 침수되는 것도 있고 해서 힘든데 화이팅 하시자고요. 화이팅 합시다. 저는 늘상 지금 HLB 영상을 찍으면서 늘상 말씀드리지만 찬티도 아니고 안티도 아닙니다. 안티도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시장을 보면서 HLB 주가가 어떻게 될지 예측은 할 수 있어도 예단은 안 합니다. 지금 팩트는 HLB가 가진 재료 자체는 사실상 국내 시장에서
미친 재료예요. 미친 재료인 건 확실합니다. 뭐 가남 신약 관련해서 우리 리보캄넬이 현재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매출은 둘째 쳐도 대한민국이 사실상 글로벌적인 위상이 한 단계 껑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승인이 실제로 난다고 하면은 국내 시장에서는 반드시 의미 있는 자금이 유입이 될 거예요. 뭐 대한민국 자체가 어느 정도 위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어느 정도 입지를 조금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돌다리도 어느 정도 좀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하잖아요. HLB는 사실상 또한 전례가 있고 지금까지 뭐 우리가 또 뭐 있었죠? 인공관, 그리고 나노코박스, 그리고 위암 관련해가지고 주주들을 뭐 본의 아니게 좀 속였던 전례가 있잖아요. 여기에 또 플러스해서 유중이랑 전환사채까지 계속 찍어대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업이 원래는 좀 매출로 인해서 덩치를 조금 키워야 되는데 HLB는 지금까지 매출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주들의 주머니를 통해서 덩치를 이렇게 키운 거예요. 이거는 뭐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밑바닥이 조금 바닥이 좀 탄탄하진 않은데 아무리 제약바이오가 뭐 기대감이랑 이제 이런 기대 심리만으로 오른다고 하더라도 HLB의 현재 상태는 조금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최근에 뭐 나왔던 악성 찌라시, 피어스 파마를 필두로 해서 청년신문, 청년의사, 악성 찌라시나 뭐 기사들을 현재 HLB 그 쪽에서 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은 진양군도 어느 정도는 공매도 세력을 쉽게 놔두지 않을 것처럼은 보여요. 여러분들은 이런 찌라시 그리고 악성 기사 이런 것들에 이런 것과 같은 주변 잡음에 최대한 조금 흔들리지 않고 잘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기사와 찌라시들이 나왔지만 이미 너무 많은 정보를 접하셨기 때문에 같은 내용은 제가 다루지 않겠어요. 어차피 뭐 여러분들 종토방, 뭐 블로그, 주가행, 뭐 혹은 실제로 FDA 들어가서 기사를 찾아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많은데 이미 너무 지금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일단 둘째 치고 가장 최근에 나왔던 그냥 팩트, 뭐 호재라고 하면 호재죠. 호재를 하나 살짝 다룰 게 뭐냐면은 최근에 그 네이처 아시죠?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에서 리보세라닙에 관련된 효능을 언급하면서 임상적으로 조금 의미 있는 뭐 그런 점이 있다라고 조금 이게 그 학술지에 지금 게재가 됐어요. 리보세라닙 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그 간암, 뭐 유방암, 뭐 신장암, 뭐 여러 가지 암을 포함해 가지고 현재 시중에서 뭐 개최될 혹은 개발될 그리고 승인될 그 약들의 내용에 대해서 좀 좋은 내용을 좀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호재성의 기사, 뭐 호재성의 기사가 앞으로 9월을 지나서 최소 9월에서 10월까지는 계속 이루어질 거예요. 호재도 있을 거고, 그리고 각종 루머나 찌라시를 포함해서 악재 비슷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내에는 반드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변동성이 상당히 심할 겁니다. 근데 이 변동성 속에서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요. 흔들리지 마시고, 최대한 이 공식 기관의 기사랑 HLB의 이제 회사 공지사항, HLB 회사 공지사항의 내용만 듣고 대응을 조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HLB는 현재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재료의 이벤트성으로만 움직이는 종목이 됐잖아요. 사실 차트는 지금 현재 자리에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공매도 잔고가 아직도 270만 주 정도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 공매도 세력들도 앞으로 어떻게 잔고를 좀 소화시킬지가 문제예요. 최대한 신청서 제제출 전, 우리가 9월에서 10월이죠. 제제출 전까지는 물량을 좀 소화시키려고 어느 정도 액션을 좀 취하긴 할 거예요. 그러면은 HLB 종목 특성상 변동성이 반드시 심하게 조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용해서요, 여러분들 최대한 뭐 추가로 뭐 더 매수를 한다든가 나 HLB랑 끝장을 볼 거야 하시면은 추가로 더 매수를 한다든가 혹은 아니면은 기존에 물려가지고 현재 뭐 어떻게 대응을 하지 못하는데 변동성이 나와주면은 물탈 수 있는 구간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런 구간 잘 체크하시고 좀 대응을 하시길 바랄게요. 대응을 해야 될 정확한 구간은 여러분 말씀드렸죠. 문자 남겨주시면은 그거 대응 구간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한 타점은 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위에 번호 010-6639 9694로 뭐라고 남기실까요? LB
LB라는 단어가 전 제일 친숙하더라고요. LB라고 남겨주시면은 플러스 평단가까지 남겨주시면은 제가 해당 내용 확인해가지고 어디 구간에서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좀 길게 찍지 않을 건데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보다는 조금 팩트만 가지고 내용을 좀 전달드리고 싶어서 좀 뒤늦게 방송을 켰고요. 지금 시간이 10시네요. 10시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HLB가 승인이 되기만을 조금 기다리고 있을 텐데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사실상 공매도도 그렇고 그리고 금투세도 그렇고 신경 써야 될 부분 많지만 제일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뭐가 있죠? 트럼프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있는데 최근에 이 트럼프가 피격 사건 이후에 당선이 어느 정도 유력해지면서 트럼프의 입지가 상당히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 트럼프라는 인물이 정말 어떻게 보면 한치 앞을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됩니다. 너무 불도저 같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9월에 예정이었던 연준의 그 금리 인하도 그러니까 본인의 임기 때 해야 된다면서 그 연준의 파월 의장을 좀 압박을 했어요. 근데 파월 의장은 그 공식 석상에서 나는 그럴 생각이 없다. 그 금리 인하는 9월 달에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자체가 너무 미국 우월주의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보면 모든 관세를 다 올린다고 호언장담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미국 경기의 부흥을 좀 일으키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여기서 좀 걱정인 부분이 어쨌든 우리가 항서제약은 중국이잖아요. 중국이라는 나라인데 당연히 FDA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관련은 없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중국을 현재 너무 적폐 국가로 이제 적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리보캄넬 관련해서 로얄티를 항서제약이 받는 거를 10년 동안 받는 거를 과연 냅둘 것인가 라는 거기에 대한 좀 의문은 좀 들죠. 근데 약물 효과 자체는 어쨌든 입증됐기 때문에 사실상 차선책으로 대처할 게 없기 때문에 리보캄넬이 당연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지금 BMS 브리스톨 마이스 스킵 있죠 이미. 이거는 리보캄넬에 지금 대적하는 약물이에요. 옵디보 여보이라고 해가지고 그 리보캄넬이 23.8개월이면 여기는 22개월이에요. 그리고 둘 다 1차 치료제고 사실상 그래서 제일 최악의 경우는 우리 HLB와 항세어제약의 리보캄넬의 그 FDA 승인을 조금 지연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살짝 듭니다. 보류를 시킨 다음에 나중에 브리스톨 마이스 스킵으로 FDA 승인을 해주면은 여기가 지금 이제 3상이 진행 중이거든요. 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 계속 지연을 시켜가지고 이쪽으로 만약 판권이 넘어가면은 살짝 골치 아파지는 거죠.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어제 이제 트럼프가 비즈니스 위크 인터뷰에서 TSMC 대만의 그 반도체 그 기업이잖아요. TSMC가 반도체 산업의 그 지분을 가져가서 본인들 미국 반도체 산업에 피해를 봤다면서 뭐 그에 대한 대가로 너네 대만 중국으로부터 좀 안전하고 싶으면은 우리가 국방의 의무를 좀 해줄 테니까 방위를 해줄 테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로 방위비를 엄청나게 받을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러한 성격으로 봤을 때 트럼프 자체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하게. 미국을 위해서 이제 모든 정책을 바꿀 거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전 세계 최고 대빵이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TSMC가 사실상 마이너스 10% 가까이 하락을 했어요. 이 트럼프의 발언 때문에. 근데 오늘 이제 실적 발표 그리고 이 가이던스가 사실상 좋게 나왔기 때문에 살짝 다시 좀 회복할 것 같은데 이러한 좀 세계적인 증시 그리고 국제 정서 그리고 우리가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HLB가 앞으로 넘어야 될 산들은 공매도 세력 그리고 금투세 말고도 국제적으로 좀 봐야 될 점들이 좀 있다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금리 인하가 되면은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좀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기술주들 뭐 애플이나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다 무너지고 다시 그 경기 민감주들 그 금리에 관련 있는 그 종목들이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데 어디까지나 이것도 우리가 예측을 해보는 거잖아요.
시장은 뭐 예측은 하되 예단은 하지 말라고, 절대로 우리가 확정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리스크를 줄여가는 과정들을 지금 HLB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두 달 정도를 제재 출력 기간까지는 좀 기다려 볼 수 있는데, 이 기간 안에 그 리스크를 줄여가는 방법들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요. 짧게 찍으려고 했는데 또 이제 15분이 정도가 됐네요. 항상 드릴 말씀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제 7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에 좀 매진하기로 했는데, 이제 개인 사정 다 정리가 됐고, 이제 실제로 내일부터는 조금 더 방송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앞으로 조금 더 좋은 내용, 그리고 HLB를 제외하고 현재 우리가 핫한 종목 있죠.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뭐 되게 신경 써야 될 종목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제가 많이 다뤄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HLB 관련해서 이 변동폭 구간 안에서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없이 말씀해 주시면은 위에 번호 6639-9694로 주저없이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정확하게 어디에서 대응하면 좋을지 타점 말씀드릴 테니까 LB라고 한번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